멋짐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슬립 다이어트, 수면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잠만 잘 자도 저절로 살이 빠진다는 건데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뒤척이면서 잠을 설친 다음 날은 피곤하고 얼굴도 푸석하게 붓고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팬더는 되고 왠지 달달한 칼로리 폭탄 음식들이 땡기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게 꿀잠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날은 정크푸드 생각이 덜 나죠.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런 상쾌한 아침을 맞으세요? 나의 수면 시간은 과연 몇 점짜리일까? 수면 다이어트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예스면 10점, 노면 0점이에요. 40점 만점이고요. 시작해 볼게요. 1번.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으면 한 번에 기분 좋게 일어난다. 저는 처음부터 애매하네요. 7점 할게요. 요즘은 억지로 일어나는 날이 가끔 있거든요. 2번. 쉬는 날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난다. 네. 전날 술 마시거나 하지 않았으면 거의 일요일에도 자동으로 7시쯤 눈이 떠져요. 그래서 저는 10점이네요. 3번. 변비 없으시죠? 대사율과 위장관 기능에 관한 질문이네요. 네. 쉬놓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10점. 마지막 4번. 10시 전에 주무시나요? 성장 호르몬 질문이네요. 당근 불가능이죠. 저는 10시에 얼마나 말똥말똥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0점이네요. 합산하면 저는 40점 만점에 27점이네요. 10시 이후에 자는 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네요. 원래 제가 새벽 1시, 2시쯤에 자서 7시에 일어나거든요. 수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8시간으로 수면을 늘리는 게 요즘 제 목표라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10시쯤에 너무 말똥말똥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그래서요. 제 생각엔 40점 만점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점수가 40점 만점보다 낮아질수록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꿀잠을 못 자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네요. 즉 점수가 낮을수록 수면 다이어트로 날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4당 5락 들어보셨나요? 4당 5락이란 말이 유행이었어요.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4시간 이상 자면 불성실한 학생인 것처럼 꼭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4시간만 자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양보다 질이다. 4시간만 잔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청해져서 학습 능률이 꽝인 거예요. 4시간 잔 날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데도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답률도 더 높아지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몸소 알게 된 거죠. 7시간 꿀잠 자고 맑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요. 2011년 발표되었던 12만 명 이상의 미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메타 분석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 초과인 경우에 비만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즉, 잠이 부족해도 살이 찌고 너무 많이 자도 살이 찐다는 거네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 감소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하고 배고픔 유발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해서 탄수화물 위주의 칼로리 폭탄 음식을 유난히 갈망하게 돼요. 소규모 연구였지만 시사점은 강력한 논문 하나 소개할게요. 연구소에서 일일이 모니터하면서 재워야 되니까 대규모 시험은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2004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12명의 정상 체중인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고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틀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연속으로 잘 수 있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틀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주면서 식욕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했어요. 결과가 놀라워서 유명해요. 보실까요? 수면 박탈. 그러니까 4시간의 수면만 허용한 경우에는 식욕 감소 호르몬인 렙틴이 18%나 감소했고요. 식탐 호르몬인 그렐린이 28%. 와, 28%나 증가했어요. 엄청나죠? 그 결과 배고픔이 24% 증가, 식욕이 23% 증가했는데 신기하게도 유독 탄수화물 위주의 칼로리 폭탄 음식에 대한 식욕이 증가했어요. 많게는 45%나요. 즉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식탐이 폭발해버리니까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더 최근인 2013년에도 잠이 부족하면 식탐이 증가한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좋고요. 매일 8시간씩 꿀잠 자는 생활을 1년만 실천해 보세요. 1년 후엔 훨씬 날씬해져 있을 거예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단지 아기들 키만 크게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성인에게서도 아주 중요해요. 갱년기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그만큼 성장 호르몬이 성인들에게도 중요한데요. 그로스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근육량도 줄고 배 쪽으로만 지방이 쌓여서 점점 거미 체형이 돼요. 수면 다이어트에는 성장 호르몬의 확보 아주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의 골든타임은 10시에서 2시. 이때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돼요. 그러니 10시에서 새벽 2시를 포함한 8시간 수면이 가장 좋아요. 즉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가장 좋은 다이어트 수면 시간이에요. 다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걱정거리 잊어버리고 자기예요. 잠이 안 온다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면서 누워있는 것, 계속 걱정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 비추예요. 그럴 때는 일단 음악이나 명상 방송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편이 나아요.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서 잠을 청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고민거리가 계속 떠오르고 잠이 안 온다면 과감하게 잠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잠자리에서 나와서 졸릴 때까지 차라리 딴짓을 하세요. 계속 누워서 잠자는 대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순진한 우리의 뇌는 헷갈리거든요. 뇌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면 무조건 자는 거다 라고 뇌가 인식하게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날이 걱정돼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가끔 수면제를 먹을 때가 있어요. 장거리 여행 가서 시차가 바뀌었을 때나 학교 때 룸을 다른 선생님과 함께 써야 되는 경우처럼 응급한 상황일 때요. 근데 수면제를 먹고 자는 건 수면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꿀잠도 못 자고 다음날 머리가 덜 똑똑한 약간 멍청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면제는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만 아주 가끔만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면제도 약인지라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습관적 장기 복용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반알만 먹어도 되다가 매일 먹게 되면 한 알, 두 알, 세 알, 10알로도 안 되게 되거든요. 나이트 이팅 신드롬, 야간 식이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학적으로는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의 시간 동안에 하루의 에너지 소비량의 25% 이상을 먹는 걸 말해요. 스틸록스 같은 수면제를 먹다 보면 이런 나이트 이팅이 생겨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만해지고 위식도 역류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들어야 하는데 내성이 생겨버려서 잠은 안 들고 몽롱한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냉장고를 뒤져서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찾아내서 폭식하고 심지어 요리까지 무의식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옆에서 목격한 가족들이 알려줘서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심지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이 선명하지 못하다 보니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예전에 스틸록스 과량 복용하고 습관적으로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여러 번 냈던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죠.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혈중 알코올에 대한 검사만 했었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꼭 자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걱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잠은 안 오고 포기하고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졸음이 쏟아지는 청개구리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새면 내일 피곤해서 어떡하지? 하는 식의 걱정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웬만큼 노력해도 잠이 안 오면 그냥 과감하게 밤새버리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을 참으세요. 그러면 다음날 밤에는 꿀잠 잘 수 있어요. 물론 초반에는 한두 번 이 방법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하다 보면 결국 불면증은 고쳐질 수 있어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 반드시 이겨내시고 수면 다이어트 성공하길 기원할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중요한 것들 리마인드 해볼게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금식, 의학적으로는 gastric emptying time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들어간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고요. 통상적으로는 2시간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적어도 2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해서 위가 비워져야 변비도 안 생기고 꿀잠 잘 수 있어요.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하고 자기예요. 열대야 때 꿀잠 못 주무시죠? 같은 원리예요. 침실 환경은 덥지 않아야 쾌적하게 자면서 대사율도 상승돼서 자는 동안 칼로리 소모가 좋아져요. 자기 전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줘야 자다가 가위 눌리거나 다리에 쥐나는 것도 예방되고요. 꿀잠에 도움이 돼요. 조명. 스마트폰 끄고 자기.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쳐다보면 꿀잠 잘 수 없는 거 아시죠? 잘 시간이 되면 모든 조명 완전히 끄고 우리 뇌에게 잠자는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10 to 6 8시간의 꿀잠이 습관되면 수면 다이어트로 1년에 5kg 뺄 수 있다 입니다. 멋짐이 여러분들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멋짐 응원하는 닥터 리다.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